자, 여러분, 이제 호흡 보겠습니다. 호흡. 자, 호흡은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가스교환 통해서 생물들이 유기물 분해하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작용입니다. 우리가 크게 호흡은 기체 교환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나뉘어 가지고 호흡을 얘기를 하는데요. 외호흡은 자, 폐 안에 있는 폐포와 모세혈관이 기체 교환하는 걸 외호흡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내호흡은 조직세포와 모세혈관이 기체 교환하는 것을 내호흡이라 얘기합니다. 이때 기체 교환은 뭘 통해서 기체 교환을 합니까? 확산을 통해서 기체 교환을 하게 됩니다. 확산은 뭘 기준으로 일어나냐? 분압차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각각의 기체가 전체 기체 중에 얼마만큼의 압력을 가지냐, 이걸 우리가 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각각의 분압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산소 분압이 이산화탄소 분압에게, 이산화탄소 분압이 산소 분압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그림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대기가 산소가 가장 크죠. 그리고 폐포에서 산소가 100입니다. 100. 분압이 얼마다? 100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정맥혈은 40이에요. 그러면 폐포에서 동맥혈까지는 얼마까지 갈 수 있냐? 최대 100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최대 100까지. 즉, 정맥혈보다 폐포가 훨씬 더 산소 분압이 높으니까 확산이 일어나서 산소가 동맥혈로 넘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산소가 모세혈관을 넘어간 혈액은 동맥혈이 돼서 다시 조직세포로 가게 됩니다. 조직세포로 가게 되면 이때 산소 분압이 40입니다. 따라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가게 되고, 그리고 산소가 떨어진 상태로 다시 폐포로 돌아가게 되죠. 이때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보시면요, 자, 조직세포는 46이에요. 그래서 46, 그리고 동맥혈은 40이죠. 그렇죠. 6만큼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산화탄소 분압이 46이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로 폐포까지 가니까 폐포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은 40입니다. 따라서 6을 또 밖으로 보내줄 수 있죠. 따라서 분압이 가장 낮은 쪽으로 계속 넘어가게 된다. 결국 대기로 배출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표로 우리는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 한번 했었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설 보겠습니다. 배설. 자, 배설은 같이 한번 볼게요. 3대 영양소 중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 세 개를 분해하게 되면 공통으로 나오는 게 뭐다? 그렇죠. 물과 이산화탄소 공통으로 나옵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는요, 각각 물은 폐와 신장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배출되게 됩니다.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은 배출되기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배출되지 못하는 노폐물이 생깁니다. 단백질을 소화하게 되면 아미노산이 되고요. 아미노산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암모니아가 발생하게 되는데, 세포는 이 암모니아를 혈액으로 내보내주게 되고요. 간에선 암모니아를 뭘로 바꿔준다? 요소로 바꿔줍니다. 이 요소로 바뀐 질소 노폐물이라 하죠. 질소 노폐물은 콩팥을 통해서 물과 같이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배설계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배설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콩팥이 양쪽으로 하나씩 똑같이 하나씩 있고요. 이 콩팥에 오줌관이 있고요. 네. 집합관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에 연결되어 있고 요도로 배출되게 됩니다. 콩팥은요,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동맥은 심장에서, 그렇죠, 콩팥으로 가는 혈관, 콩팥 정맥은 콩팥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간략하게 그리면 선생님이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네, 겉쪽을 우리가 피질이라 하고요, 안쪽을 수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겉쪽에 신단이라고 하는, 신장을 구성하는 단이죠. 네프론이 있습니다. 네프론은 사구체와 보문주머니, 세뇨관까지 합한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구체와 보문주머니 그리고 세뇨관이 나와 있죠. 사구체는 뭐냐면 혈관이 카네다랗게 해가지고 뺑뺑뺑 감겨있는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같아서 여기선 굉장히 심한 원심력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들이 밖으로 용출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받아주는 주머니가 보먼주머니, 보우먼주머니라고도 합니다. 보먼주머니를 통해서 받아주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오줌을 뭐라고 하냐면, 자, 선생님 이게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때 만들어진 오줌을 원료, 뭐라고? 오줌의 원료라 해서 원료라고 얘기합니다. 원료. 니은이지. 원료입니다. 원료. 오줌요. 원료래. 원료입니다. 요. 이 원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원료는 흐르면서 재흡수와 분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과가 안 되는 물질은 무엇이 있느냐? 자, 여과 안 되는 물질은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단백질, 지방, 또 여과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혈구도 여과가 안 됩니다. 뭐도 안 된다고? 혈구들도 여과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제 흡수 보시면 포도당과 아미노산이라고 되어 있죠. 포도당과 아미노산 완전제 흡수, 즉 밖으로 나가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얘들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다시 이동하게 되죠. 근데 우리 생각해보자. 저에서 고농도로 확산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럼 얘들은 무슨 수송을 한다? 그렇죠. 능동수송을 합니다. 능동수송은 ATP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어디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그렇게 능동수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재흡수되는 게 뭐다? 물과 요소, 무기염료가 되겠습니다. 자, 완전 재흡수 ATP를 사용해서 이동하고요. 능동수송을 한다. 그다음 물은 삼투 현상을 통해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질들은 확산을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순서대로 설명 좀 드려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같이 보죠. 첫 번째, 자, 콩팥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옵니다. 혈액이 거쳐지면서 여과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 여과가 됩니다. 여과되면서 혈액 속에 물, 요소, 포도당 등등등, 무기염료 등등등 여러가지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고, 여과 안 되는 애들이 뭐다? 단백질과 지방, 그 다음에 혈구들은 여과가 되지 않은 상태로 모세혈관으로 가게 되죠. 그럼 이때 생효관을 통해서 원료가 흐르게 되는데, 첫 번째 재흡수되는 게 뭐냐면 포도당과 아미노산입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능동수송이 되게 되면요, 이때 모세혈관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럼 물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물이 흡수되면서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혈관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원료의 오줌 농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원료 중에서도 뭐가 있었죠? 요소. 그렇죠. 요소가 그 농도 차이를 못 이겨가지고 모세혈관으로 조금 흡수됩니다. 조금 흡수되고요. 무기염료도 흡수가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요소들은 그렇죠. 오줌이 돼서 밖으로 나가고요. 아주 조금은 재흡수가 되고요. 아주 조금은 재흡수가 되고요. 혈액 속에 남아있던 나머지 노폐물이 다시 분비가 돼서 집합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중에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자, 크레아틴은 우리가 근육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인데요.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요, 얘는 재흡수가 없이 완전히 분비된 상태로 나가게 됩니다. 자,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인데요. 여러분들 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은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설명들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기관계의 각각의 특징들 한번 읽어만 볼게요. 소화계는 뭐냐?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고 몸속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러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 대변은 뭐죠? 노폐물이 아니라, 그렇죠, 찌꺼기죠.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순환계는요, 각각의 기관계들이 연결되도록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요. 호흡계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설계는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질소 노폐물 그리고 물을 배출하는 담당을 하게 되죠. 이때 각각이 서로 어떤 걸 주고받는지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했고요. 우리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덕환이었습니다.